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오늘 저희 발표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신 화이팅! 가운데서. 가운데 쓰고.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저와 같이 발표를 준비한 우리 직원들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의 마당발 사례관리 전문가 김정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정승효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이웃도 안녕하신가요? 둘러보세요. 무한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위에 계신 여러분의 이웃들도 모두 안녕하시죠? 네, 요즘 저는 안녕하지 못한 이웃들이 안녕을 위해서 요즘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에도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평택시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례관리가 뭐냐고요? 사례관리는 갑작스런 위기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가정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 원인 분석과 욕구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요. 공공과 민간의 각종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점검하는 일을 합니다. 한 가정의 사례관리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적게는 5번에서 최대 약 50번 이상도 방문을 하고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서민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에 걸리고 이혼이나 자살 위기에 빠진 위기 가정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지난 2월 26일 날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월세 70만 원을 남겨놓고 자살한 사례도 있었고요. 전국적으로 생활고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례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들이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생활고와 장애, 질병 등으로 힘들어하면서 어려웠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아득한 절망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시 무한돌봄센터는 2010년 12월 3일 개소를 해서 지난 3년간 1200가구의 사례를 의뢰받아 그중 1000가구에 대한 사례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약 154가구는 서비스 연계를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사례관리는 저희 무한돌봄센터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사회와 함께 합니다.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시기도 하고 자원봉사도 해주시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등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검하는 일을 나눠서 같이 해주시고 또 많은 시민과 기업체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시민화합도 되고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는 계기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뭐니 해도 사례관리의 가장 큰 효과는 한 사람이나 가정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가정의 현상을 진단하고 당사자들과 함께 해결책을 만들고 제시를 하면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자활자립에 이르도록 이끌어 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사람의 사례 관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가고 있는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저희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했는데요. 관리 과정에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으르렁대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우리 사례를 소개해 줄 정승효 씨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가래 살리자 정승효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도움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실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3월의 어느 봄날 시작됩니다. 최초 신고자인 집주인과 함께 그가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집은 각종 고물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생활용 쓰레기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그곳 상황에 익숙한 듯 그에게 다가가 그의 인생 전반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집주인의 비판과 질책을 들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목이만한 목소리로 대답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약 30개월이 체납되어 1천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고 각종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등은 약 8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만성 비형 간염과 간경화 등의 질병은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픈 몸을 이끌고 파지 줍기를 통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달에 고작 7, 8만 원 남짓. 이것으로 생활을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와 자녀는 몇 년 전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짐을 짊어진 채 그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병원비는 회의를 통해서 시에서 지원하기로 하였고 저희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진이 시작되었고 오후가 돼서야 검진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그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으며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자활근로도 시작하였습니다. 자활근로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번 돈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저희는 함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월 5만 원씩 청약 저축을 들었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병원 진료도 받았으며 함께 은행에도 갔습니다. 함께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함께 법률 상담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가 저를 아들이라 부르기 시작하였고 저 또한 그를 아버지라 부르며 저희는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 결과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은 점차 회복되어 갔고 건강이 회복되어짐에 따라 시작한 자활근로를 통하여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그동안 체납되었던 것들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때마침 LH 임대주택에도 선정되어 과도한 주거비 지출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지인의 주차 관리나 농사일을 도와주며 부수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약 9개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때론 절규하고 싶은 날도 있었고 때론 아무나 붙잡고 울며 하소연하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도 속상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도 많이 속상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갔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대상자들은 가끔 저희가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 영웅처럼 그들을 악당으로부터 구출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들에게 있어 슈퍼 영웅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것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죽어가던 쌍둥이 동생을 건강한 쌍둥이 언니가 안아주어 살린 기적적인 이야기 같이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도 그들의 어깨에 작지만 큰 힘을 주어 기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정승효 씨 발표 감명 있게 잘 들으셨습니까? 네, 한 사람의 인생이 실제로 바뀌어가는 모습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들과 우리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가능했던 사례들입니다. 지금 이분은 자활택배사업단에 지금도 성실하게 잘 참여를 해서 계속 잘 진행 중이시고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표는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234가구의 사례를 발굴해서 그중 176가구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실시를 했는데요. 장기 목표 달성이나 단기 목표 달성, 상황 호전 등 사례 관리 전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진 가구가 83%에 이르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례가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행동을 단 몇 개월 만에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자살자 가족들이 우리 승효 씨를 만났더라면 어땠을까요? 혹시 그분들의 일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고 그런 발굴 체계를 통해서 그분들을 발굴해내는 체계를 갖추느냐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만이 비극적인 이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제 얘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관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한 가정의 일생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시민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절감되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행복한 평택시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이웃은 안녕하신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